중세 유럽에서는 젠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젠트리라고 하는 세력은요, 중소지주층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주라는 말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서 지주라고 하는 거는 땅 지자의 주인 주자로 땅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겠죠. 따라서 경제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층일 텐데, 하지만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귀족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지주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젠틀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과 그 다음에 시민계층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의회라고 하는 곳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의회,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가 있죠. 이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의회예요. 그 다음에 청교도라고 하는 종교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데요. 청교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미 칼뱅파 기억나십니까? 그 종교개혁 때 칼뱅의 예정서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칼뱅파로 전락을 했었는데, 그 칼뱅파가 청교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청교도를 대부분 믿었고, 그 다음에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젠트리와 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왕들은요, 자기 권력을 챙기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굉장히 바빴던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왕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세금을 막 뜯어온다던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네 글자로 전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제 정치를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왕, 너 그런 식으로 이따구로 정치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는 그런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젠트리 세력, 그 다음에 시민계층은요, 이 왕의 전제 정치,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런 정치를 비판하고요, 의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던 친구들입니다. 요걸 전제로 기억하고 우리 뒤에 있는 청교도 혁명을 이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순서들을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혁명을 공부하실 때에는 이 혁명이 일어난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흐름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임스 1세의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찰스 1세의 정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청교도 혁명이 딱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찰스 2세가 즉위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임스 2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약간 청교도 혁명이 발생하는 이 과정이고, 이게 완전히 끝나가지고 이 영국의 그런 정치 형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지 1세의 내각 책임제까지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제임스 1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전제 정치를 합니다. 전제 정치. 선생님이 아까 전제 정치가 뭐라고 했죠? 원래는 의회와 함께, 의회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지 마음대로 정치를 해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정치하고 마음대로 세금 걷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왕의 파워랑 관련이 돼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 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1세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찰스 1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찰스 1세도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도 하고요. 심지어는 청교도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있죠? 청교도를 믿는 젠트리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교도를 탄압하겠다라는 거는 의회의 모든 사람들을 탄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청교도를 탄압하고요. 똑같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되죠. 그래서 왕, 너 그렇게 인생 똑바로 살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권리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청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청하는 거죠. 우리가 원해서 청하는 게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똑바로 정치를 못하면 왕의 잘잘못을 비판해주기 위해서 이 청원서를 보낸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권리청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리청원의 내용 선생님이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은 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외에는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라는 걸 규정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을 금지한다. 즉 청교도에 대해서 청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이 권리청원의 내용을 승인하게 돼요. 약간 찰스 1세 승인 안 할 것 같은데 승인을 했죠? 왜 그랬냐? 여러분들 이러한 세금 부과, 그 다음에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이런 권리청원의 내용은 의회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의회가 없으면 어때요? 뭐 세금이고 나발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를 강제로 해산해버리게 돼요. 미쳤죠. 이 찰스 1세가 이런 식으로 권리청원을 승인을 했지만 약간 아이러니하게 모순적으로 의회를 이듬해 해산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약간 국가의 재정이 안 좋아지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를 다시 한번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다시 소집이 되었는데 그 의회 약간 의회의 상의 없이 다시 한번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 드리려고 하자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찰스 1세의 그런 정치를 보면은 정말 마음대로 정치한다는 게 딱 느껴지십니까? 그쵸? 그래서 의회가 왕의 파워를 견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하는 의회파와 아니다, 왕이 정당하다 라고 하는 왕당파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당파와 의회파 중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들이 승리를 했네요. 이렇게 의회파가 승리를 했는데 의회파를 이끌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크롬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면서 왕이 더 이상 없는 그런 형태의 국가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왕정, 그 다음에 제정, 그 다음에 공화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왕정은 왕이 정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화정은 왕이 없는 형태고요. 제정은 황제가 정치하는 걸 제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될 거냐면 찰스 1세,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 찰스 1세, 그 다음에 뭐 제임스 1세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과 똑같은 이름을 한 애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화정을 선포하고 크로멜의 정치를 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크로멜은 정치를 너무 금욕주의로 해요. 여러분들 도박 못하고요, 음주 못합니다.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 것 같죠? 그런데 크로멜은 이렇게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로멜이 죽고 나서 되게 만세를 많이 불렀어요. 크로멜이 드디어 죽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금욕적인 생활에서 벗어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정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름부터가 지금 찰스잖아요. 똑같은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도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정치를 하고 세금도 마음대로 거두어 드리고 이랬던 게 이 두 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엔 공동왕이에요. 메리와 윌리엄은 부부였거든요. 이 부부가 공동으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요. 의회가 요청을 했었던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되는데 이 권리장전과 권리청원은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권리장전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에도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의회 안에서 말한 내용으로 밖에서 심판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어떤 내용을 발설하든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지 그걸로 법정에 못 갑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의회도 마찬가지로요. 그 안에서 토론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든 그걸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든지 약간 사람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죠.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겁니다. 이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전제정치 같은 게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아주 평화적으로 정권도 교체됐고 이렇게 국가가 잘 변화해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이 이렇게 일을 해내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 단점이 하나 있다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후세가 없었다고 해요. 후세가 없어가지고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혈통을 데리고 왔더니 그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조지 1세였던 겁니다. 이 조지 1세가 즉위를 했는데 당연히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상황에 굉장히 어두웠겠죠. 그래서 영국의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정치를 똑바로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조지 1세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신 정치를 해주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각 책임제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이 왕 주변에서 내각이 형성되어서 이 내각이 함께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각 책임제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말도 등장해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있어요. 그런데 왕은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내각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정치를 해 나가는 게 내각 책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청교도 혁명의 순서가 되겠고요. 우리 이제 뒤에서 크로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 살고 있었던 의회파 그리고 청교도인이었는데요. 이 크로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를 우선 정복하게 되는데 이 아일랜드가 영국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있는 섬 같은 국가죠. 그런데 이 아일랜드는 왕당파의 거점이었습니다. 아지트였던 거죠. 그래서 의회파였던 크로멜은 이 왕당파의 아지트를 격파시키고요.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법을 실시하는데, 항해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국이 무역을 할 때 반드시 영국의 선박만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국가의 선박만을 사용하니까 국가의 경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바랬던 게 항해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 금지, 도박 금지, 모든 것을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조를 시켰죠. 그래서 이러한 크로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에 반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크로멜이 죽고 나서 왕정 부활을 외치게 되었던 거죠.